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가급적이면 한글 이름으로 좀 써주세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터뷰하게 되면은 대면해야 되니까 화면 한번 보이시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줌은 이제 익숙하시죠? 모든 수업들 대부분 다 줌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 안 한 거고요. 2분에 하는데 사전에 그냥 잠깐 점검 겸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창 열어보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실적으로 이번 주에 그 인터뷰 할 때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가연 선생님은 바깥에 계시는구나. 마스크 쓴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인터뷰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마스크 안 쓰는 장소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전달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보니까 김대영 선생님은 화면이 너무 흐리다. 밖에 빛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뒤에 빛이 김대영 선생님 빛이 비쳐서. 김선미 선생님 멋있다. 배경 화면도 이렇게 야구장에 계신 것 같아요. 도쿄 올림픽 구경하러 가셨어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평창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평창 한번 가보신 분, 평창에. 배정 선생님 가보셨어요? 뭘로? 올림픽 출전하셨어요? 안 들리는데 마이크 안 들리.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딱 키고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이선 선생님 평창 무슨 일로 가셨어요?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가족여행. 어디 가셨어요? 그 용평 리조트 가면서 둘러봤어요. 아, 평창에. 네. 배정훈 선생님은, 배정훈 학생은 마이크 아직 안 돼요. 이거 마이크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실제 그룹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방송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다들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채연 선생님, 강채연 학생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잘 들려요. 김가연. 김가연 마이크 켜고요. 손예지. 네. 아, 예. 손예지 잘 들려요. 김가연. 마이크 못 켜는구나. 지금 바깥에 있어서. 김대영 학생.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김성민. 네. 좋습니다. 잘 들리고요. 전민창. 네. 좋습니다. 송채림. 네, 재림, 예. 지금 카메라 켜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요, 잠시만. 좀 이따가 한 3분만 이따가 키려고요. 이제 11시 돼서 다 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리나요? 아, 이제 괜찮아요, 배정. 배정 선생님 평창에 무슨 일을 가셨어요? 저는 가족이랑 놀러 왔습니다. 아, 다 올림픽 때는 안 가시고 네. 평창에 뭐 볼 게 많았어요? 뭐 어디 갔어요? 평창에? 어디 있는 농장도 갔고요. 사실 그 지역에 이제 강원도에 그냥 쭉 한번 돌면서 그냥 여기가 올림픽 장소였구나 하면서 그냥 한번 들리는 김에 그냥 같이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혜영 선생님 우리 시작해도 되겠죠? 임시원 네, 팀장으로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했는데 저는 이번 평평 챌린지라고 평창 평화 챌린지 프로그램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두 분 계신데 같이 인사드릴게요. 우리 임수연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YMC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사무국 팀장 맡게 된 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행사는 평창군하고 그다음에 부산 YMCA가 공동으로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 담당하시는 우리 전혜영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혜영 선생님이랑 저랑은 서울에 있고 우리 임수영 팀장님은 이제 부산에 계십니다. 자, 참가자 소개는 이따가 그 나오면은 여기 그 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알다시피 이제 이번 주 인터뷰가 있는데 인터뷰에 관한 그 오리엔테이션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올리도록 해주세요, 전혜 선생님. 제가 바로 할게요. 받은 걸로. 호스트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호스트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직접 올려주세요. 직접 올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요거는 설명하는 대로 바로 그 파워포인트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배경 화면을 시원하게 그 동해안 같죠? 동해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창은 바다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시상식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가 평창 평화봉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동해안이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경치가 멀리 산에서 그러니까 대관령과 함께 같이 보는 장면인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거를 배치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자, 다음. 자, 그룹 인터뷰 설명드릴게요. 자, 조 배정이 됐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 SAA가 있고 B가 있죠. A는 21세기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이고 B는 코로나19와 청년의 역할, 평화와 S 연계 이렇게 되는데 그 좀 더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A에서 본선에 진출한 SA 숫자가 8개고요. B조에서는 10개인데 그래서 4명, 4명, 5명, 5명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기 이름 확인해 보세요.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인데 실제 시간은 11시 한 30분 정도 끝나는데 평가, 그러니까 심사평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강채영, 고승윤, 김대영, 배태영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세현 선생님이 그 개인 사정 때문에 시간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배정은 전민창, 정주영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10시에 하게 되면은 발표 순서는 배정은 전민창, 정주영 하고 그다음에 심세현 선생님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심세현 선생님한테 먼저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조는 그 김수진 선생님이 이제 일정에 약간 조정을 부탁해서 그 먼저 10시 시작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이제 4분 강유건, 김가연, 김남영, 김선민 선생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5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는 경우에 단체로 하는 것과 그 좀 차이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다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한 거하고 그룹한 거를 같이 모아서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상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수정사항 있나? 이대로 일단 일정 확정해도 되겠죠? 자, 저 네, 얘기해 주세요. 그 저번에 메일 왔을 때 그 OT 때 일정 바꾸실 수 있다고 하셨어서 네, 말씀 안 네. 들었는데 네. 그 제가 지금 금요일로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목요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송채림 선생님이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한 분이 우리 한번 네. 물어볼까요? 우리 강유건, 김가연, 김남영, 김선민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금요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금요일로 갈 수 있습니다. 김선민 선생님은 금요일로 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그럼 바꿔주세요. 바로.
감사합니다. 송채림 바꿔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한 거는 이게 무작위로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한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그 성별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름이. 그래서 일단 가나다 순 했는데 송채림, 김선 선생님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경 요청이 있나요? 없으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참 지금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거니까 녹화된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인원수에 따라서 시간이 80분 내지 100분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항상 그렇듯이 심사위원 개선언하고 소개를 합니다. 5분 이내로 하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5분에 걸쳐서 에세이, 이미 제출한 에세이 있죠. 이거를 내용을 요약 발표를 합니다. 요약 발표를 하는 거죠. 이때 PPT 같은 거 하지 마세요. PPT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5분 내로 왜 이걸 쓰게 됐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어차피 저희가 텍스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이 핵심만 이렇게 요약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실 때 에세이에 있지 않은 내용에 추가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최대 5분을 하게 되고요. 고시 끝나면은 심사위원이 모두 3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심사위원이 3명인데 그 에세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이 모든 분한테 공통으로 가는 질문도 있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에세이 내용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한 분의 그 심사위원이 모두 10분을 이렇게 1인당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이 되겠죠. 심사위원 1명당 모든 참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참가자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TV에서 대선 주자 토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 할 때. 근데 이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같이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위원이 이제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심사라는 게 누가 많이 알아서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는 같이 이번 기회에 배우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평창 평화 그 챌린지의 그 철학과 정신을 이제 반영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메일로 그거 받으셨죠? 메일로 저희가 익명으로 해서 그 모은 그 에세이에 진출한 에세이 그러니까 인터뷰에 진출한 에세이를 다 모아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쓴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다른 분의 일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다른 분 참가자의 에세이 발표를 듣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을 드립니다. 10분을. 그러면 10분 내에 다른 분들한테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최대 10분이니까 10분 내에서 시간을 잘 안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사위원이 두 번째 합니다. 이때는 10분이 아니라 5분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가 답변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종료를 하고 심사위원이 이제 구두 심사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한 거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 수상자를 결정을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 수상자 결정이 된 다음에 에세이를 보완할 수 있는, 원하시면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때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심사평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요약을 하면은, 자,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 발표와 질의응답 역할로 참여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룹 인터뷰는 4, 5인, 어떤 경우는 3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심사위원 3명이고 사무국에 3분이 이제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평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심사 과정이 약간 복잡한데, 저 포함해서 3인의 심사위원의 점수는 총점의 40%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30%는 오늘 오후에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쓴 에세이를 그 익명으로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단체가 있거든요. 그 협력단체에서 대표나 추천하신 분이 그거를 읽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더라도 그 에세이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그 동료 평가의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요즘도 오디션 방식과도 약간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자기 쓴 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쓴 걸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는 거죠. 어떤 것들이 제일 자기와 비교해서 잘 썼는지.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번 평창 평화 챌린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30%입니다. 이거 하실 때는 그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쓴 에세이는 대신 저희가 익명으로 다 번호로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걸 썼는지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본인은 보면 알겠죠. 자기 쓴 에세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거 빼놓고 이렇게 순위를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협력단체와 참가자 온라인 투표가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최종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발표는 이제 5분 내로 하고 또 공통 질문한다는 거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볼까요? 자, 경연대회는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서면 심사는 이미 끝났죠. 서면 심사는 이렇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면 심사를 이제 통과를 한 거고, 그룹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쓴 내용을 얼마나 소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그러니까 발표할 때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의 질문 또는 동료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과연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쟁점 제대로 설명하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응답하는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쟁점들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서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무개념으로 쓴 것들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암살이라는 표현, 안중근의 그거를 암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경우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맥락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에이스 A는 이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인데 요게 이제 논제였죠. 그래서 이거를 21세기 동양평화를 완성해 달라는 거였고요. 다음. 자, 이게 작성 가이드입니다. 1, 2, 3, 4. 1, 2, 3, 4 작성 가이드인데 그 요 4가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분량이 적다 보니까 4번에 대해서 미처 쓰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할 때는 4번에 대한 질문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요거를 꼭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평창 평화 챌린지의 관점에서 하게 되고 알다시피 이제 평창 평화 정신이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는데 이 한반도 비핵 평화, 그러니까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올림픽에 보여주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서 풀어야 될 그러니까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보편 정신을 담고 있는 평창 평화 정신과 안중근의 평화 선생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이렇게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도 없고 글도 없고 그나마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 미리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에세이 그 그룹 인터뷰 때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 알고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UN 평화의 날 주제 코로나19 회복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다 그 쓰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바로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가지인데 그 평화의 날 제정 배경과 의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이번 기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 물어보니까 UN 평화의 날이 있었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9월 21일이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 때 한국에서 기여를 했다라는 그 경희대가 되겠죠. 경희대 돌아가신 조영식 총장 했다라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나서서 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엔 평화날 제정에 한국의 시민사회 또는 뭐 학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시라고 이런 가이드를 제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와 국제시민사에서 다양한 코로나19 활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번에 살펴보시라고 두 번째 가이드를 드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생각보다 많이 국내에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SDG의 관점에서 코로나19를 한번 연계해 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캠페인, 뭐 개인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 학교, 지역 공동체, 뭐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 또는 청소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린 거죠. 근데 서면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네 가지 아무래도 분량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를 다 안 하고 그 이 중에서 세 개만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제 언급 정도만, 물론 이제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 지면의 한계를 넘어서서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구두로 자기 생각들을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9일 오늘 그 사전 안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그룹 A 안중근 비대면 인터뷰를 하고요. 모두 8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월 9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그 에세이를 이름이 아니라 익명으로 번호로만 해서 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라인 공식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하고 13일 목금은 비대면 인터뷰 SAB가 되는 거죠. 모두 10명이 되죠. 5명씩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화요일, 자, 비대면 인터뷰 그룹 인터뷰 결과하고 온라인 투표 결과를 다 모아서 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한 달 후인 9월 17일 날 그 평창에서 시상식을 하고, 이때 그 평창 UN 국제평화날 기념식을 할 때 같이 참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자, 8월 17일 날 최종 수상자가 발표가 나죠. 그럼 이 수상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최우상, 우수상, 그다음에 장려상 다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 날 저희가 그 최종 에세이를 공지를 하는데 수정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수상을 위한 경연이 아니라 이게 학습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그러니까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반영하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최종 에세이로 공개가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평창 평화 챌린지에서 에세이 대상이 어떤 건지를 하는데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 보완은 이 수상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수상이 다 결정된 다음에 보완하는 거. 그리고 이 보완한 거를 가지고 9월 17일 날 평창 청년 평화 정상회의, 청년이라 청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청년 평화 정상회의 때, 영어로는 뉴스라고 하죠. 이때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 그때는 이제 모든 수상자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평창 평화 챌린지는 SAAB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대 수상자, SAAB 수상자 다 모여서 정상을 하는데 그때 이 결과들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수상자들은 그 내년 2월 말에 열립니다. 그 북경 올림픽 있죠?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났고 어제 끝났고 그 북경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내년 2월 달에 열리죠. 그러니까 열린 직후에 그 평창 평화 포럼이 열리는데 겨울인데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 참석해서 그 발표 세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것이 그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평창에 2번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가을 9월 17일이고요. 한 번은 내년 2월 겨울에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는 평창 평화 챌린지, 이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개요고요.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면 협력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통일부, 교육원, 통일연구원. 그래서 안중근 그 토론대회는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장님이 시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에세이는 통일연구원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에서도 통일하면서 안중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은 통일연구원장님이 이제 직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N 평화의 날 그 대상은 에세이 는 평창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대면으로. 자, 나머지는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공식 홈페이지 한번 그 보여주시겠어요? 들어가서 그 참가자 투표란을 한번 보죠. 직접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혜영 선생님 저기 클릭하셔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가 평창 YPC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기억하시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참여자 투표라고 돼 있죠. 그렇게 에세이 한번 눌러볼까요? 에세이 아직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저희가 올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에세이가 지금 10개인데 8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8개를 번호를 누르면은 8개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모두 다 내려받으려면은 PDF로 저희가 다 모았고요. 그다음 투표하기 구글을 치면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읽고 그다음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8개가 있으면 1등부터 8등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B로 가볼까요? B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B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다욱, 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진행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은 최종 반영해서 공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요게 그 9월 17일 날 시상식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17일 날이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리는데 왜 17일 날 하면은 원래 UN 평화날은 9월 21일이잖아요. 9월 21일인데 이 화요일인데 이게 우리 추석 연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땡겨서 하는 거예요. 17일 날. 그래서 17일 날에서 오전에 KTX 타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평창에 도착하면은 바로 이제 평창 올림픽 기념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진부역에서.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상식도 같이 하고 환영 오찬하고 그날 오후에 2개의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도시 포럼. 그러니까 평창의 올림픽을 기념해서 평화도시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도시에 관한 국내 포럼이 열립니다. 이거는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가 포럼하고 여러분은 청소년 청년 평화 정상회의 이것도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수상자들 토론 대회에서는 한 12명 되고요. 4팀이라서 그다음에 에세이에서는 4명 모두 그러면 20명이 되겠네요. 다 참석하신다면은 수명 경당 모여서 시상식 끝나고 정상회의에서 여러분이 이제 에세이를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그 평창의 발왕산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1500m 되는데 여기 스카이워크인데 여기 평화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직접 방문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동해안을 볼 수도 있고 대관령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거든요. 이 평화봉에 가서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북쪽도 바라보고 동쪽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준비한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 그래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 에세이 2팀하고 토론대랑 같이 한 2, 3주에 걸쳐서 간략하게 그 평창 평화선언문을 준비를 하고 이 정상회에서 채택을 하고 이 정상에 올라가서 발표하는 요걸로 이렇게 9월 17일 날 행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참고로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처음에 그 명단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혜 선생님? 2번째 페이지 있죠? 맨 앞에 가면은 그 인터뷰 순서대로 그래서 인사 겸 한번 서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쪽에 있는 거,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그러면 먼저 강채연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강채연 선생님, 에세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승윤, 오늘 못 들어오셨구나. 그 다음에 김대영, 김대영 선생님 계시네. 네, 배태영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캐나다 그 밴쿠버 유학생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쪽에서 시차 때문에 거기가 밤 한 10시가 되겠네요. 자, 오늘 모르셨는데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이렇게 네 분이 내일이죠.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김대영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인터뷰 그룹 2조입니다. 심세은 선생님 계세요. 오늘 배정훈, 네, 배정훈 선생님. 그다음 전민창 계시고, 그다음에 정주영 오늘 참석 못하시고요. 그럼 내일 직접 뵙도록 하고요. 이렇게 SA 2조입니다. 그다음에 SAB는 김수진 지금 오늘 계시고, 그다음에 강유곤, 네, 그다음에 김가연, 네, 김남용, 그다음에 김성민. 저 대신에 다른 분께서 들어가시기로 하죠. 바뀌기로 했죠. 송채림이 오기로 했죠. 송채림. 자, 송채림이 이제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바로 직접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위에서 지금.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명단. 직접 바꿔도 될 거예요. 자, 송채림으로 해주시고요. 예, 예. 이거 끝나고 네. 나서 일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예지 선생님, 네, 송채림이 이제 김성민이 되는 거죠. 이제 김성민, 이세연, 네, 조수빈, 그다음에 정도윤 오늘 OT 참석.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이니까 누가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내일은 단초에 4명, 5명 내일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제안 있으면 해주세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발표 순서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건가요? 발표 순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하죠. 여기 있는 대로 할까요? 원하시면은 어때? 괜찮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있는 대로 순서를 하죠. 강채연 선생님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지금. 저는 가나다 순으로 적었기 때문에 혹시 먼저 하기를 원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손혜진 선생님 어때세요? 예?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몇 번째 하고 싶으세요? 얘기하세요. 저기 전혜영 저도 선생님 바로 여기다가 세 쳐주세요. 번째? 직접 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엑셀 얘기해 파일 주세요. 세 번째 정도. 몇 번째요? 손혜진 선생님? 적어도 세 번째 정도. 손혜진 선생님 3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럼 송채린 선생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괜찮습니까? 송채림이 아니라 김성민. 김성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김성민 선생님 처음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손혜진 선생님은 이세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B조는 김성민, 그 다음에 이세연, 손예지, 조수빈, 정도 이 순서를 하고요. 강채연 선생님 괜찮아요? 첫 번째? 근데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아, 안 계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세요. 강재는 몇 번째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저도 한 2번째 할 수 있을까요? 2번째. 그럼 고승희 네. 선생님 먼저 하는 걸로 하고 2번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또 제안 있나요? 저 그 8월 12일 김성민 씨랑 바꿨는데 그러면 제일 4번째로 되는 거잖아요. 그거 혹시 첫 번째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제일 괜찮아요. 빨리 해야. 네. 그럼 일정이라는 게 2시간 동안 아니 1시간 반 동안 참석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 자기 발표를 먼저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송채림 선생님 먼저 해주시는 걸로요. 송채림 선생님이 이제 그룹 1조로 오고 발표는 맨 앞에 김성민 선생님 자리가 아니라 강윤 선생님 앞자리로 가는 걸로. 그래서 그날은 감사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김수현 선생님 먼저 끝나니까 그 4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정훈, 전민창, 정전 선생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순서가 배정훈 선생님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배정훈, 전민창, 정주영, 그다음에 심세은,
그 전혜연 선생님 그 순서를 심세현 선생님 맨 밑에다 해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심세현 선생님이 30분 시간이 된대요. 이분이 갑자기 취직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나가셔야 된다고 30분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낸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훈, 전민창, 정전 선생님까지 하면은 약 10시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심세현 선생님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그분한테 먼저 하고 그래서 30분 되면 그분은 이제 직장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다른 분 하는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배정훈, 전민창, 정주영, 심세훈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질문할 때 공통 그룹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고승현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때 그거는 양해.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다 발표를 끝내고서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참가자당 발표랑 질문이 발표 한꺼번에 다 돼요? 끝난 다음에 발표 먼저 다 듣고 네 분 다 듣고 그러니까 심세현 선생만 예외인 거예요. 심세현만 예외고 보통은 다 네 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분 얘기를 듣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복골복이에요. 먼저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뒤에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 대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심사위원도 있지만 여러분이 상대한테 질문하는 게 근데 이게 그 우리 TV에 나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꼬리 잡고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배운 게 궁금하잖아요. 상대방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거를 흠집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몰랐던 거를 진짜 배우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집단 지성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사위원들이하고 사실 뭐 안중근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력을, 정책 상상력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연구원에서 관심 있는 게 그분들은 전문적 연구자들이지만은 안중근 의사를 잘 안다 그래서 21세기를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재밌었냐면 어떤 분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당시 100년 전은 잘 아는데 이거를 오늘날과 연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날에 대한 얘기는 잘 아는데 안중근과 연결이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같이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에세이 수정 권한을 드리는 것도 그 배운 것들을 반영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계속된다면은 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혹시 유럽에서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라스무스? 유럽에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개별 국가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유럽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철학의 기반이 누굴까 막 하다가 소크라테스 그쪽으로 가기엔 너무 그렇고 그래서 가장 근대적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학생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국에서 6개월 공부하고 이탈리아 가서 몇 개월 하고 독일에 가고 이런 순환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의 꿈이 이 에라스무스 같은 프로그램을 동아시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4년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은 일본, 6개월은 중국, 또 몽골,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교 때 그런 경험해보면 만드는 근데 그 단초를 저는 안중근 의사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럴 때 테러리스트나 반일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동양표란 내용 보시면 아시죠? 해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이 한일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보편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 반일이나 반중이나 반북이나 어떤 이런 NT를 넘어선 보다 초월적이면서 보편적인 그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생각하면서 좀 배운 것들 많이 적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그런 내용들이 그냥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일연구원장님이 왜 이 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일연구원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제안을 하는지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취지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할 때
흠집 내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정적. 이거는 서로 배우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어떤 자세나 배움이나 열려 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아, 자,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해주세요. 그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받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8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에세이 그거는 수정 A에서는 8개로 바꿀 거예요. 8개로 바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 탈락된 게 있어서 미가 그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올라가니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로 그 저희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일로 8개 또는 10개 모은 거 보내드렸죠?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올리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와서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오디션 하듯이 일반 사람들한테 투표하셔 그게 아니에요. 에세이를 낸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 에세이 낸 사람과 확인해. 그래서 거기 그 이름이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한 거는 자동으로 이제 그 실격이 됩니다. 자, 질문 더 이상 없으면 이걸로 맞춰도 될까요? 혹시 수정사항을 반영한 지금 파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시고 또 문제가 그럴까요? 있으면 예, 말씀해 지금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화면에? 바로 다 하셨구나. 네, 김수진, 송채림, 김성민. 반영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반영이 됐죠, 바로? 화면 보여요? 저 두 번째로 바꿨어요. 강채연입니다. 강채연 두 번째로 해주세요. 강채연 두 번째로. 김대영 선생님 앞으로. 두 번째가 왜 좋으세요? 아니, 그 너무 심하게 바꾸면 다른 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까 봐 최대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확인됐죠? 자, 순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잘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눠서 그룹 인터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봬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